자, 그러면 마지막으로 재수술에 대한 오해와 편견. 재수술은 성공 확률이 낮다, 더 어렵다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재수술은 당연히 첫 수술보다는 어렵습니다. 왜냐면 수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현재 있는 이런 해부학적인 구조를, 아나토믹 구조를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는 과정이거든요. 그런데 기존에 이런 해부학적인 구조가 많이 변형되어 있고 어떤 조직에, 피부나 그 안쪽에 있는 조직이 좀 망가져 있다면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겠죠. 그러니까 당연히 재수술이 당연히 첫 수술보다는 어렵습니다.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원인이 있는 경우, 아까 4가지 말씀드렸죠. 쌍꺼풀의 크기, 깊이, 또 뭐 눈 뜨는 힘, 눈 위 지방의 볼륨, 이런 것들에 분명한 문제, 어떤 원인이 보이고 그것들을 해결해 하면 많이 좋아질 것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수술을 권해드리죠. 그런 경우는 대부분 수술 전보다 좋아집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눈 수술을 한 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저희 수술 정말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의사들도 이 러닝 커브가 있는데 처음에는 수술을 막 배우고 많이 해보고 실력이 늘고 더 어려운 케이스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고 또 그 빈도도, 성공의 빈도도 늘 일정한 결과를 통계적으로 내는 그 정도까지의 단계에 도달했다고 하면은 이제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최근에는 저는 어떤 경험을 하냐면 환자분들이 이제 상담을 오셨을 때 요 환자분의 이제 눈 상태를 보고 '아 요거는 하면은 진짜 좋아지겠다.' 아니면 '아 이분은 해도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겠다.' 또 어떤 경우에는 '아 이분은 하면 안 되겠다.'라고 이렇게 분별을, 어떤 감별을 하는 이 노하우가 인제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인제 중요한 게 아닌가. 그래서 상담을 좀 더 이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"재수술이 더 비싼가요?"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. 재수술이 비쌉니다. 왜냐하면 수술이 훨씬 난이도가 높고 수술 과정도 어렵거든요. 그리고 뭐 리스크도 있고 또 환자분들의 요구도 더 까다롭습니다.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. 눈이든 뭐든 수술을 한번 해 보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처음에 그 어렸을 때 쌍꺼풀 수술하면 그냥 쌍꺼풀만 생겨도 되게 기분 좋거든요. 의느님이라고 막 칭찬해 주시고 막 되게 좋아해요. 특히 막 중고등학생들 매몰로 그냥 쌍꺼풀만 찝어줘도 되게 좋아합니다. 그런데 수술을 한번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문제가 생겨서 재수술을 한다. 재수술 상담 오시는 분들은 일단 태도가 달라요. 그래서 막 공부 엄청 열심히 하시고 다 알아보시고, 그래서 뭐 이렇게 요구하는 수준도 굉장히 높으시고,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인제 첫 수술을 여러 개 하는 것보다 어려운 재수술 하나가 훨씬 힘듭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뭐 비싸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. 자, 재수술이 더 붓기가 오래간다. 인제 뭐 회복 기간에 대한 인제 질문이죠. 그래서 이게 인제 환자의 체질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뭐냐면 어떤 분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수술을 해도 어떤 분들은 멍도 잘 안 들고 붓기도 되게 빨리 빠지고요.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멍도 많이 들고 붓기도 오래가고, 이런 개인의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. 그런데 인제 뭐 물론 그런 것들은 뭐 체질이지만 일반적으로 피부가 두꺼운 분들이 좀 더 멍이랑 붓기가 좀 더 오래 가시는 것 같고요. 인제 혈액순환이 좀 안 좋고 그러신 분들은, 왜냐면 이 붓기라는 거는 결국 물이거든요. 여기 인제 수술을 해서 여기에 물기가 많이 있다, 머금고 있다. 요게 인제
이게 확산이 돼서 빠지는 게 이제 붓기가 빠지는 과정이니까 혈액순환이 좋아야지 이게 빨리빨리 붓기가 빠지겠죠. 또 멍이라는 것도 멍도 이제 피가 나서 그런 어떤 피의 성분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침착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 역시 혈액순환이 좋아서 빨리빨리 씻겨 내려가야지 멍도 이제 빠지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어떤 그런 체질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쌍꺼풀이 크기가 클수록 또 깊이가 깊을수록 붓기가 오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재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크기를 작게 하거나 깊은 어떤 쌍꺼풀을 깊지 않게 얕게 만드는 이런 재수술을 하면 첫 수술보다 회복 기간이 더 짧습니다. 그래서 저는 재수술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첫 수술보다 더 회복 기간 짧으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. 대부분 제가 이제 제 환자분들 보면 한 1-2주 정도 되면 큰 멍이랑 붓기는 어느 정도 빠지고 잔멍, 잔붓기는 조금 남아있는 상태가 되거든요. 그러면은 그냥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메이크업하고 출근하시고 하는데 남자분들은 같은 경우는 그냥 안경 같은 거 쓰시고 왜냐면 직장인분들은 일주일 이상 못 쉬시거든요.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회복 기간 잡으시고 조금 티는 나는데 뭐 그냥 출근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1-2달 정도 지나면 수술한 티 별로 안 납니다. 그래서 그렇게 붓기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. 질문을 한번 볼게요. 줄리안님, 나이 드신 분들 60대 이상에게는 효과가 젊은 사람들보단 더한가요? 이게 이제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건데 어떻게 보면은 뭐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전후의 차이를 우리가 인제 그 차이를 판단한다고 생각하면 나이 드셔서 이렇게 피부가 많이 처지신 분들은 그 처짐을 개선하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확 좋아지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굉장히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전후가 차이가 크지 않을까 인제 생각을 하고요. 재수술은 회복 기간이 더 오래 걸리나요?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크기를 줄이고 깊이를 깊지 않게 조절하는 경우에는 그 회복 기간이 더 짧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재수술은 좀 더 빨리 빠지겠죠. 근데 인제 쌍꺼풀을 원래 작았는데 훨씬 더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쌍꺼풀의 크기가 엄청 큰 쌍꺼풀이다. 나는 엄청 크게 하고 싶다. 나는 티 나도 된다.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쌍꺼풀을 크게 하면 붓기가 뭐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죠. 뭐 그래도 안 빠지는 붓기는 없습니다. 네, 붓기는 다 빠지고요. 몇 달이 막 1년이 지났는데도 소세지다? 그거는 붓기라기보다는 뭐 수술을 여러 번 하시고 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거는 인제 붓기라기보다는 그냥 소세지죠. 그런 경우는 라인을 낮춰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렇게 눈 재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.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 주시면은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.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